펀드의 첫 번째 장점, 누가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이죠. 간접투자는 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문가가 대신 해주고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펀드에 내는 1%의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도 되니 나는 너무 귀찮다, 나는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에게는 여전히 괜찮은 투자 방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에서는 보통 잘 되지 않는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자동으로 특정 날짜에 이체가 되어서 펀드가 매수되는 것까지 자동화 해놓고 신경 전혀 안 쓰고 5년이고 10년이고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에 매달 30만원씩 해놓고 10년 뒤에 그때 열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두 번째 장점,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펀드는 분산 투자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이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안에서 특정 종목을 담을 때는 그 하나의 종목을 10% 이상 담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강제로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를 살 때 주식 종목이 작아도 수십 개가 들어있고 많다면 수백 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죠.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공부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펀드는 내가 10,000원으로 한 주만 산다고 하더라도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장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ETF도 이런 장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펀드이기 때문이죠.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특정 회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주가가 심각하게 하락을 해도 우리의 이 전체적인 수익률에 많이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리스크를 자동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펀드의 세 번째 장점은 적립식으로 하기 참 좋다는 겁니다. 적립식이라는 건 매달 얼마씩 얼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부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은행에 적금이 있다면 증권사에는 적립식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적립식으로 펀드를 사면 되게 좋다, 그 효과를 에버리지 효과라고 한다라는 걸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횟수로 쪼개서 매수를 하면 나는 매번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많은 수량을 사게 되고 가격이 비싸게 되면 적게 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리스크 관리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 이게 바로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이렇게 소액 적립식이 쌓여가는 것에는 수익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이미 목돈이 되어 있는 돈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해야죠.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씩 들어가는 이 적립식 펀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이 워낙 커가지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고 막상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DC에 들어있는 내 퇴직금은 예금에 넣어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우리는 목돈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 소액이 쌓여가는 동안은 상당히 무관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액 적립식이 목돈으로 쌓여갈 때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의 세 번째 장점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펀드의 네 번째 장점은 자의반, 타의반,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초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신경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보다 훨씬 매수와 매도의 호흡이 깁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차트가 눈앞에 딱 켜놓고 하루 종일 보고 움직이고 있지만 펀드를 산 사람은 보통 그냥 놀러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건 돈을 번 사람 수로 보면 펀드로 돈을 번 사람들이 보통 더 많습니다. 이건 제 가슴속에 있는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식으로는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지만 돈을 번 사람 수의 비중은 펀드가 더 많아요. 보통 펀드는 해마다 1% 수준의 보수를 장기간 계속 내게 되면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 이렇게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말 장기간이 됐을 때 그 누적된 수익률도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펀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7,000개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펀드를 장기간의 차트로 보면 거의 다 플러스죠. 그래서 주식과는 다르게 펀드는 이걸 정말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알면 돈 못 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 수수료를 비교해서 펀드를 안 했을 거고 주식을 했을 거고 수익이 20% 올랐으면 팔았을 거예요. 근데 펀드는 상대적으로는 아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유망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적립을 했고 보통 신경을 안 쓴 거죠. 게다가 펀드는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해도 펀드를 잘 안 팔아요. 그래서 펀드의 네 번째 장점은 장기 투자를 보통 하게 된다는 겁니다. 펀드의 다섯 번째 장점은 투자 스케줄을 나에게 맞게 짜기 편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펀드를 주로 하는 연금이나 IRP 말고 일반적인 정리식 펀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 펀드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때는 만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것이 CMA를 되게 여러 개 터요. 그리고 그 CMA마다 명확한 목적을 계좌명으로 기재를 합니다. 계좌 별명 설정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CMA에는 2019년에 미국에 놀러 갈 돈 매월 10만원 적립식 펀드, 그리고 두 번째 CMA는 2030년에 우리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릴 돈 매월 적립식 3만원, 그리고 세 번째 계좌에는 2040년에 살 아이폰 32 매월 적립식 1만원,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재미삼아 했죠. 물론 시장이 하락하고 펀드 수익률이 역으로 나면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여행 못 가고 아이폰 32도 못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로 투자를 하면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것은 펀드의 5번째 장점입니다. 펀드의 6번째 장점은 세제 혜택 받을 상품이 많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계좌의 특정 종류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 IRP, ISA, 재형저축, 소장펀드, 모든 이런 국가적인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들은 계좌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이것들 모두 펀드를 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고, 또는 그 펀드만 되도록 한 것도 많습니다. 즉 우리는 펀드를 통해서 국가가 주는 많은 세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펀드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펀드로 유도를 한 거죠. 지금은 연금저축, IRP, ISA 정도 남아있고 지금은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좋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아마 펀드로 생겨날 겁니다. 자, 저는 바라건대 먼 미래에 있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20년 만기짜리 펀드에 세액공제 딱 해주는 그런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의 7번째 장점은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최신 투자 기술을 먼저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치고 가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투자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도 주로 펀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품화되어서 시장에 출시되는 것들도 주로 펀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펀드, 각종 새로운 기술을 접해보고 싶은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펀드의 7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펀드의 8번째 장점은 초보가 하기에도 매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면 주식을 매수하는 일도 상당히 어렵게 느낍니다. 결제일, 호가, 주문, 가격 등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박국민TV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펀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얼마에 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펀드가 추구하는 전략을, 그 전략을 나는 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사는 거죠. 그 펀드에 뭐가 들어있는지 못 보더라도 이 전략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뭘 살까 이렇게 찾아보고 눌러보다 보면 우리 펀드는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펀드는 중국의 우량한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략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경험이 없는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판단이란 걸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판단만 내린다면 그 후속적인 모든 것들은 운용사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에는 펀드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펀드의 첫 번째 단점, 일반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용은 계속 쉬지 않고 하락을 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펀드는 그 특성상 부담스러운 보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연 한 1% 전후로 되고요. 예전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1% 수수료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주식 수수료가 어느 순간 거의 없어져 버렸죠. 키움증권이 0.015%로 낮춘 걸 기점으로 특정 증권사들이 10년 무료 하면서 나오다가 지금은 평생 무료로 가고 있는 분위기죠. 자, 이렇게 주식은 수수료 경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경쟁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죠. 이 구조상 어느 정도의 보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펀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펀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단점은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요리 재료 10가지가 있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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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김치찌개를 만들고, 그리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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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된장찌개를 만들고, 얘랑 얘랑 섞어서 제육볶음을 만들고, 이게 끝이 없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요리 재료는 10개지만 요리는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 한 2,000개 정도이지만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펀드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도 펀드를 고르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섹터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고 ETF를 선택을 하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펀드를 검색을 해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ETF와는 달리 펀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대표 펀드, 이런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대장 펀드라는 개념이 잘 없는 거죠. 주식은 대장주가 있잖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컨텐츠는 CJ ENM, 자동차는 현대차, 제약주는 셀트리온, 인터넷 할 거면 네이버, 핀테크는 카카오. 근데 펀드는 이런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없다 보니 고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펀드의 단점입니다. 펀드의 세 번째 단점은 새로운 펀드가 계속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펀드가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ETF처럼 추종을 하는 지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사라지지 않는 한 ETF는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달리 펀드는 지속적으로 매니저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 펀드입니다. 아주 인기가 많고 핫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 많은 회사나 매니저들이 핫한 그 친구에게 집중을 하느라 과거의 다른 펀드가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돌을 볼 때도 새로운 신예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눈이 가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과거의 어느 아이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죠. 아이돌 중에서도 롱런하는 그룹이 몇 개 안 남잖아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펀드는 수익률도 그만큼 부진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면서 펀드의 설정액이 너무나 줄어든다거나 분명 해당 섹터는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얘는 살아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트렌드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과감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의 네 번째 단점은 이 누구한테 맡기니까 나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컨텐츠를 전체적으로 보면 펀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저는 웬만하면 직접 매매를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좋다라고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해보시고 이게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 ETF를 선택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펀드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펀드는 몇 년을 해도 투자에 대한 나만의 원칙 같은 것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직접 하다 보면 왜 내 것만 이렇게 올랐지? 왜 좋아 보이던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찾아보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를 직접을 해도 금리가 올랐더니 내 채권 가치가 막 평가이익이 내려갔네.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니까 채권의 매수금리가 올랐네.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채권이 휴지가 됐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펀드 속에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모든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주식을 10년 했다고 하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구나, 내공이 상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펀드를 10년을 했다 이러면 저거랑 다를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펀드의 다섯 번째 단점은요, 손실이 잘 안 나긴 한데 손실이 나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펀드는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죠.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가 잘 된 포트폴리오는 손실이 웬만해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정말 큰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상당히 큰 베팅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얘를 확 팔고 얘를 사서 빨리 올라오도록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위기니까 더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더 담을 수도 있고, 우린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펀드의 룰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도 특정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가 없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 미리 채권을 늘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인 거죠. 자,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산 투자 요건들이 이럴 때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손실이 잘 안 나는 것이 장점인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은 단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도요, 큰 폭락이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주식 고객들은 회복이 됐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냐고 문의가 오는 경우는 거의 다 펀드입니다. 주식은 이렇게 10%씩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 펀드는 아직 1, 2%밖에 회복을 못했냐라고 문의를 주시게 되는 거죠.
펀드의 6번째 단점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릿빠릿하게 바뀌는 시대에 희한하게 펀드는 현금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펀드를 팔 것이라고 환매 신청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전체에서 환매 신청을 한 사람들 걸 다 모아요. 그리고 내일 펀드 매니저에게 전달이 되겠죠. 이만큼 팔아주세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내일 그만큼의 주식을 시장에서 내다 팔겠죠. 근데 주식은 현금돼서 또 들어오는 게 이틀이 걸리잖아요. 이틀 뒤에 돈이 또 들어오면 그걸 계산해서 각자의 계좌 속에 현금으로 넣어줘야 되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 주식형 경우에는 보통 4일이 걸리고요. 해외 펀드들은 이 모든 절차들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일 이상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도 바로 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펀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펀드의 7번째 단점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펀드 매수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섹터를 좋게 보고 있고 투자를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오를 대로 올라서 극단으로 치달을 때 가장 많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다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비싼 가격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펀드 매니저는 사서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 급락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펀드를 환매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펀드에 담고 있던 그 좋은 주식들을 싼값에 시장에 억지로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펀드인데요. 간접 투자다 보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투자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죠. 이런 식의 매매가 펀드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손해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걸 직접 실행에 옮겨야 되는 펀드 매니저들의 그 가슴 깊은 고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비싼 거 뻔히 아는데 사야 되고 지금 사야 될 거 아는데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는 수많은 고객들한테 문의가 오죠. 왜 수익이 안 나냐고. 지금까지 펀드에 대해서 매우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펀드의 개념, 계모임 같은 거라서 누구에게 보수를 조금 주면서 내 돈을 굴려달라고 말하는 게 펀드입니다. 자, 펀드의 종류,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고 채권이 많으면 채권 펀드, 주식이 많으면 주식형 펀드, 섞여 있으면 혼합형이다. 그리고 펀드의 보수, 처음에 한 번 떼고 보수를 작게 떼는 게 A 클래스, 처음에 아예 안 떼고 보수를 좀 높게 떼는 게 C 클래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모두 E가 끝에 붙게 되고 연금과 IRP에서 가입하는 펀드들은 C, P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펀드의 장점 한번 되뇌어 볼까요? 누가 대신을 해주는 거라서 귀찮은 사람이나 바쁜 사람에게 좋다.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 적립식으로 에버리지 효과를 누리게 좋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 투자 스케줄을 마음대로 짤 수 있다. 세제 혜택 받는 거는 다 펀드다. AI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다. 초보에게 안성맞춤이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을 한번 해볼까요? 단점, 간접 투자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 나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 버림받는 펀드가 생긴다. 손실이 나면 회복이 잘 안 된다. 종류가 너무 많다.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다 보니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펀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펀드보다 ETF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비용과 세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금융상품을 잘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신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TDF, TI 펀드 등 최근의 트렌드, 이 영상들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